당신은 합리적인 소비자입니까? 정말로? 진짜로? 확실해요? 진짜? 이 영상은 학부생 수준의 지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비란 무엇일까요? 소비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사람입니다. 경제학에서 소비자는 경제적인 인간,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가정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을 물욕의 충족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즉, 경제적 인간은 최소한의 자원 소비를 통해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려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진짜 효율적인 선택만을 할까요? 이분은 198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입니다. 그는 경제학적 가정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의식적, 무의식적, 합리적, 비합리적 특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 이유는 선택 과정에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지 능력의 한계, 정보의 부족, 시간적 제약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망 수준에 도달하였는가로 효용을 측정합니다. 즉, 최대한의 효율이 나오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다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TV에서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모금 광고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의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1,000원이면 아프리카 난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반면 B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3만원이면 아프리카 난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더 편하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택할 것입니다. A와 B의 비용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를 선택하는 이유는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 내에서 대상을 정해 비교한 후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기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여러분께 하루에 1,000원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정도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수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자동차를 구매하실 예정입니다. 이때 A 판매원이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기본 모델은 1,200만원이고 자동 변속기, 에어백, 썬루프 중에서 원하시는 옵션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옵션을 추가하시면 1,700만원이 되십니다. B 판매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옵션 모델은 1,700만원이십니다. 다만 자동 변속기, 에어백, 썬루프 중 필요 없는 옵션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옵션을 제거하면 1,200만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매원에게 차를 구매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B 판매원에게 구매할 것입니다. 사실 A와 B 판매원이 하는 이야기는 완벽히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B 판매원의 실적이 더 좋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금전적인 손실과 효용의 상실 중에 효용의 상실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드린 두 예시는 구성효과의 범주에 속합니다. 구성효과란 유사하게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유명한 음식점에 간다고 해봅시다. 대기가 1시간 이상 있는 식당입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입장을 했고 음식을 매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기다린 시간에 대해 기분이 나쁘실까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강인하게 남은 기억,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을 중심으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피크앤드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소비자는 결코 효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정보를 인지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의사결정에 소모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등 여러가지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결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미루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선택을 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물론 항상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광고를 볼 때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고가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비합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안녕!